안녕하십니까. 한국 UAP 학회의 고문으로 있는 한국 UFO 조사분석 센터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한국 UAP 학회의 제4회 학술대회 행사에서 발표된 주제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강연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발표자는 총무이사인 유진우 이사님이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강연 내용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FO, 종교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 UFO 프로그램 국장이었던 루이스 엘리존도의 신규 책이 출간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많은 이슈몰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의 언어라는 주제로 짧게 발표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루이스 엘리존도의 책에서 공개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술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재미있게 재미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시각화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제 이걸 지구의 언어라고 주장하시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영국의 아야 위틀리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과 인지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의 멀라드 우주과학연구소에서 13년 동안 우주의학센터 소장으로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독일 콜른의 유럽 우주국 우주비행사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러시아의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와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심리학자라고도 불리시는데 위틀리 박사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총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뜸 이제 우주 비행사들의 심리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궤도 또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오버뷰 효과라는 것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충격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고 마치 지구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통상 경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또 알 수 없는 내적 변화도 겪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번째로 달을 밟았던 에드가 미첼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오래 지낼수록 그리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주 비행사들이 원래는 하지 않았던 행동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인데요. 이런 극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심리적 무장과 훈련을 제공하셨던 분이 바로 이 아야 위틀리 박사이시고요. 이 위틀리 박사가 우주 비행사들뿐만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심리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하는데 재밌었던 부분이 UFO를 목격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UFO를 목격한 뒤에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극복하는 훈련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분께서 지금은 현재 지구의 언어를 만드시는데 몰두하고 계신데요. 위틀리 박사는 자연의 소리를 시각적 형태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형태에서 나오는 특정 패턴을 분석해서 지구의 언어라고 명칭하는 언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라고 하면 곤충, 동물, 심지어 지구의 자기장 소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소리들을 녹음하고 시각화한 뒤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패턴 분석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지구만의 알파벳을 만드는 것이 위틀리 박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위틀리 박사는 지구에게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소리와 진동이 결국 지구의 의식이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구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돌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돌고래가 이제 인간 다음으로
가장 뇌가 발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다들 잘 아시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몇몇 큰 돌고래들은 최대 50개의 영어 단어를 습득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인간도 아직까지 다양한 클릭 소리, 휘파람 소리로 구성된 돌고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돌고래의 언어도 습득하기 어려운데 지구의 언어를 개발해낸다고 해도 이걸 과연 어떻게 배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간이 유아기 시절에 가지고 있다는 공감각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감각 능력이란 한 가지의 경험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에 의해 느껴지고 해석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아의 특정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특정 소리를 자주 들려주게 된다면 해당 촉감과 소리가 어우러진 공감각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청각이 촉감과 함께 느껴진다든지 시각이 후각과 함께 느껴지는 입체적인 감각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위틀리 박사는 지구 자연 소리를 시각화된 자료로 만들고 공감각 능력을 보유한 아기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시각화된 자료를 노출시켜 준다면 지구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틀리 박사는 나날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인공지능 도움으로 지구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다면 이 언어를 통해 인류가 지구의 환경과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비인간 지적 존재와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무려 46억 년이나 된 지구라는 행성 관점에서 인류가 구사한다는 언어의 역사가 너무나도 짧고 미약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간이 심지어 돌고래의 언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비인간 지적 존재의 소통 방식을 해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이 위틀리 박사의 지구의 언어가 이제 목표했던 대로만 만들어진다면 언젠간 이제 우리가 비인간 지적 존재를 조우했을 때 조금의 소통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국 국방부의 UFO 프로그램 국장이었던 루이스 엘리존도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출간했었던 책 이미넌트라는 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임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의미심장한 단어인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책에서 언급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루이스 엘리존도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엘리존도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엘리존도는 미 육군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이제 방첩 특수요원으로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남미,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미 국방부 정보 차관실에서 활동을 했고 2007년부터 12년까지 5년 기간 동안은 국방정보부 산하의 극비 UFO 프로그램 ATIP의 국장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존도는 미 국방부의 과도한 비밀 유지 정책과 이제 조직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항하고자 2017년부로 사직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2017년 12월 뉴욕 타임즈 특집 보도를 통해서 미 국방부 극비 UFO 프로그램이었던 AATIP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폭로가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엘리존도가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UFO 조사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내부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존도는 미 국방부 전 정보국 차관 크리스토퍼 멜런과 함께 협력해서 다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고페스트, 긴발, 그다음 플리어라는 유명한 세 개의 미 해군 UFO 영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존도는 유플로지의 정보 공개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엘리존더와 같은 나름 폭발력 있는 내부 고발자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등장하다 보니 이제 엘리존더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에 따르면 본인이 알래스카 및 하와이 상원 의원들과 함께 AATIP라는 2,200만 불 규모의 UFO 프로그램을 펀딩했고 엘리존더가 당시 미 국방부 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왼쪽에 보시는 공식 서한을 통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불과 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엘리존더가 AATIP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AATIP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국방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이런 미 국방부의 스탠스는 전혀 놀랍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뭐 몇 가지 루이스 엘리존더 사진을 좀 넣었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이 이제 저희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가장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들 뭐 아실 것 같은데 할프도프 박사와 이제 에릭 데이비스 박사 사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제가 최근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제 영상을 틀면서 제가 좀 실시간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Roswell, 1947, there was a UAP that crashed. In fact, there were two UAP that crashed, and one flew away while the other one did not, and it was recovered by the U. 지금 로즈웰 사건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두 개의 UFO가 서로 부딪혔었는데 한 개는 추락했고 한 개는 이제 fly away 다른 데로 비행을 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llegations of the legacy UAP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The US government has had in the past and continues to have a very deep interest in UAP to include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recovering crashed UAP and reverse engineering. 미국 국방부가 이제 UFO 추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실제로 이제 회수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n recovering spacecraft, alien spacecraft,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volved in the recovery of objects, vehicles of unknown origin that are neither from our country or any other foreign country that we're aware of. Alien bodies, biologics. We as a nation have been interested in not only the vehicles themselves, but the occupants of these vehicles to include. 이제 UFO 추락 잔해를 수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UFO에 탑승을 했었던 이제 어떤 존재들에 대한 몸도 회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Logical specimens. Aliens, non-human intelligences are real and they have been engaging with humanity. Ross, we're not alone. We are not alone in this universe, and it is a simple fact, and the U.S. government has been aware of that fact now for decades. 그리고 이제 인류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미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존더가 책에서 해롤드 박사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제 해롤드 박사는 미국 스탠포드 전기공학 박사로 이제 미국 국방부 UFO 프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TIP 그리고 그 전에 전신이었던 OSAP 그 AAWSAP OSAP의 수석 과학자로서 이제 UFO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해롤드 박사에 따르면은 1947년도에 있었던 로즈웰 사건은 실존했던 사건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개의 UFO 중에 한 개가 추락했었고 미국 정부가 4개의 이제 비인간 존재의 몸체를 수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에 대한 유력한 이유로 당근 인근 군 실험 기지에서 발사한 EMP,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전자기 펄스라고 하는데요. 이 EMP로 인해 추락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롤드 박사는 이 당시 로즈웰 사건에서 회수했었던 물질도
본인이 직접 소유했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졌는데 이제 성분을 봤더니 미세한 층으로 비스무트와 마그네슘이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의 가장자리가 이제 비스듬하게 깎여 있는데 이게 또 UFO 비행 원리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로즈웰 사건을 실종했던 사건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이제 미국이 핵 개발을 성공한 이후 5년 뒤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은폐를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이제 올해로 거의 75년 동안 은폐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유폴로지 관점에서는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이제 엘리 존도 책에서 로즈웰 사건은 진짜다라고 책의 도입부부터 기술됐던 부분이 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EMP 결국 전자기 펄스로 UFO가 정말 추락을 했었다면 EMP가 UFO의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출발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도 책에서 언급이 됩니다. 바로 프로젝트 인터로퍼인데요. 이제 인터로퍼를 직역해보면은 침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존도에 따르면 일명 이제 한국말로 꿀단지라는 뜻을 지닌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제 UFO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UFO를 이 꿀단지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나타난 UFO를 사전에 준비된 조사 장비들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 인터로퍼의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던 당사자가 엘리 존도와 함께 근무했었던 이 UFO 프로그램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제이 스트래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제이 스트래턴, 이 사진에 보시는 제이 스트래턴 이분은 ATV의 전신이었던 어셉이라는 UFO 프로그램에서도 참여했었고 작년에 이제 등장했었던 내부 고발자 데이빗 그러시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P 태스크포스의 국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엘리 존도가 이제 A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직전에 이 제이 스트래턴이라는 분이 니미츠호의 틱택 UFO 사건을 조사하시고 이제 주도했었던 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닌 스트래턴과 엘리 존도가 추진했었던 프로젝트 인터로퍼는 이제 항공모함 타격단, 영어로는 이제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고 하죠. 이 항공모함 타격단을 미끼로 UFO를 유인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단에서 무려 22번의 UFO가 목격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미사일 발사 시설에서도 UFO가 자주 출몰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기반해서 이 프로그램이 출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항공모함 타격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들이 한 군데 모여서 대규모 해상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UFO를 유인하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라고 봤었고요. 이제 UFO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조사 장비를 통해서 UFO를 철저히 분석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스트래튼과 엘리존도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미 해군, 그다음에 CIA, 미국 중앙정보국, 그리고 NSA, 미국 국가안보국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2016년 말에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인가를 못 받게 되면서 실제 작전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UFO의 이제 오랜 스티그마, 오명이죠. 오명으로 인해서 이제 국방부의 스탠스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UFO와는 연루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엘리 존도가 이제 책에서 이제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FO가 미국의 핵심적인 군 전략 자산인 핵 항공모함 타격단에 이제 무려 22번이나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UFO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적대국의 비행체인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비행체는 아닌지 하물며 적대적인 외계물체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이 국방부의 안일한 스탠스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책에서 토로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기존 국방부의 관성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엘리 존도가 2017년도에 과감하게 군을 제대하고 이제 UFO 내부 고발자로 지금까지 열렬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 존도는 몇 년 전 인터뷰에서 이제 23분의 고화질 UFO 영상이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대부분 UFO 영상들이 다 흐릿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엘리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수백 개의 고화질 UFO 영상들과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된 그 세 가지 영상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되게 저퀄리티의 영상이고, 미 국방부는 상당히 이제 고퀄리티의 영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대당 한 50억 원 정도 하는 미국의 프레데터라는 UAV 드론입니다. 이제 이 프레데터 드론이 적대국의 핵시설을 감시하던 도중에 밝은 빛이 나는 UFO 3개를 포착하게 되고, 무려 이제 23분 동안 이 UFO들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UFO들이 진영을 일자편대 그리고 삼각편대로 수시로 바꾸는 비행 특성을 보였다고 하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눈 깜짝 사이에 비행 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에 등장을 하는 등 마치 이 UFO들이 역으로 프레데터 드론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도 추후 공개되기를 좀 고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난해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히치하이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스키노커 목장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UFO, 괴물, 심지어 뭐 늑대인간 같은 걸 보고 나서 수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을 돌아와서도 이런 효과를 겪고, 심지어 이런 이상한 걸 보는 현상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가 돼서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엘리존도가 UFO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집에서 orb, 이 구체가 등장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엘리존도 본인뿐만 아니라 UFO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동료들도 자기 집에서 구체를 목격했다고 하고요. 이 농구공 사이즈만한 초록색 구체가 집 천장에서 부엌과 침실을 넘나들면서 돌아다니다가 벽면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 엘리존도뿐만 아니라 엘리존도의 부인, 자녀, 그리고 주변 이웃도 이 구체를 목격했다고 하고요. 이제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엘리존도가 정확히 UFO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겪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히치하이커 효과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집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UFO의 비물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엘리존도가 현 시점에서 이런 책을 출간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엘리존도 동료이기도 했었던 데이빗 그러시가 작년에 제대한 이후에 UFO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었죠. 이제 2024년 이제 입법이 추진 중에 있었던 UFO 정보공개법 추진과 함께 청문회까지 개최가 되면서 UFO 정보공개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 이 데이빗 그러시라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엘리존도도 올해 8월부터 몇 년 만에 등장해서 책을 출간하고, 데이빗 그러시와 일맥상통하게 폭로를 이끌어가는 이유 자체가 2025년 이제 입법을 추진되고 있는 UAP 정보 공개법 이 추진에 힘을 실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UFO 정보 공개 법안은 작년 7월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이제 상원에서 발의했었던 법안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셧다운이 됐었던 법안인데요. 이게 총 분량이 64장이나 되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특히 이 법안 내용이 상당히 조금 놀라운데요. 이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레거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부 또는 민간 기관의 미지 기술, 그리고 비인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수집 개발, 그리고 중요한 단어죠. 역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법안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미 정부에서 쓰는 단어죠. 이제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HI, Non-Human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지각에 있는 비인간 지적 생명체, 이게 이 법안에서만 총 2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눈여겨볼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 소유권에 대한 행사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민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적 생명체에 대한 증거 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방위 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에서 만약 UFO 추락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그걸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조항을 통해서.
그리고 UFO 기록 검토위원회라는 게 또 이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과학자, 기술자, 경제학자, 역사학자까지 들어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회학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뭔지가 좀 곰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지금 지난달에 발의가 다시 됐고, 이제 연말에 미 국방부 수권 법안에 반영이 될지 말지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에 엘리존더 책이 출간이 되고, 엘리존더가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그로시와 똑같은 이제 폭발적인 내용들을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 UFO 법안이 통과되기를 조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어야지만 저희가 항상 기대했었던 이제 고퀄리티의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학회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